집 안에서 보행기를 미는 박원규 씨. 두 차례 뇌졸중을 겪은 그는 다시는 그날을 맞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회사에다가 전화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저째로 쓰러지는 거요. 나 혼자 이래서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 살려 몇 번이나 술을 지글 악을 쓰고선 정신을 잃었지. 10년 전 처음 찾아온 뇌경색. 지난해 다시 재발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겪었습니다. 바르는 발이 따라오지 않아요. 지금도 오른쪽 편마비로 거동이 쉽지 않아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애당초에 젊은서부터 계속 혈압이 올라가지. 거기다 또 술을 많이 먹었지. 160, 170까지 올라갔는데 뭐.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지만 다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몸을 움직입니다.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다시는 병에 지지 않겠다는 다짐인데요. 누구든지 무슨 병이든지 자가 운동을 해야 돼. 이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집안 곳곳의 기구들을 활용해 잃었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훈련을 이어가는 박원규 씨. 두 번의 뇌경색을 겪은 그는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것은 또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재발을 당했기 때문에 무엇을 제일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재발의 위험성을 벗어날까 궁금합니다. 네, 두 번이나 뇌경색 위기를 겪으셨는데 잘 회복을 하고 지금도 정정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두 번의 뇌경색을 겪으셨고 지금 거의 90세신데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오른쪽 마비가 있으시고 걷기 힘드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였고 저희가 첫 번째 때 이제 재발을 막았으면 훨씬 지금 생활을 잘 하셨겠지만 또 반대로는 사실 90세에 저 정도의 이제 두 번의 뇌경색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생활을 어떤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인지 능력이 저렇게 유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희한테 설명을 심지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으신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재발을 하면 저런 이제 인지 능력조차도 이제 유지할 수 있으실지가 걱정스러운 상태긴 합니다. 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뇌졸중이 실제로도 재발이 많이 일어나는 질환인가요? 예, 사례자분도 마찬가지로 재발이 있었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한번 뇌졸중이 생기신 분이 또 뇌졸중이 안 오게끔 막는 것을 우리 이제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앞서 우리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뇌졸중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흡연, 음주 등의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가 사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병전 상태로 완치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혈관병,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도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심장병, 그다음에 다른 혈관 관리도 같이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뇌경색을 앓고 지나가신 분들은 재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재활 같은 경우는 사실 규칙적인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을 잘 섞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까 사례자와 같이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일정 수준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래 주머니를 차고 걷는다든지 가볍게 아령을 들고 관절에 무리가 안 되는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뇌졸중 참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90%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뇌졸중 막을 수 있는 닥터의 권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네, 기저질환과 혈관 관리를 철저히 하라.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것은 결국 뇌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과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잘 조심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 어떤 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트로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뇌혈관 파괴하는 3고 뭘까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인데요. 거기에 또 고혈압이 글씨도 굵게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고혈압. 고혈압이 네. 가장 위험한가 보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까 3고, 3고 질환인데요. 그중에서도 1등은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에서 약 50% 이상, 그다음에 뇌출혈 환자에서는 약 88%까지도 이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저 사진에서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게 CT 사진에서 네. 뇌내 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모습입니다. 저런 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거에 고혈압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요즘처럼 환절기 때 혈압이 들쑥날쑥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위혈압이라고 하죠. 우리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인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고혈압 있는 분들을 위한 교수님들의 권고안 보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 하루 2번 혈압 측정하기, 그리고 혈압약 반드시 먹기.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저는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께 아침, 저녁으로 가능하면 2번 혈압을 재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때는 아침, 저녁도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압 차이가 심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을 임의로 마음대로 이제 빼먹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량까지도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혈압약을 절대 빼먹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뇌동맥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각각 뇌동맥류가 터질 확률이 파열률이 약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혈압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재발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럼 반대로 약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 뇌 건강에 좋다고 이 뭐 보조제라고 해야 되나 영양제 뭐 DHA나 오메가3 이런 거 먹으면 이제 뇌에 있는 기름때가 싹 씻겨 나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셔가지고 많이 챙겨 드시나 봐요. 뭐 저도 뭐 한 2알 정도씩은 먹고 있는데 좋은 이걸 먹으면 좀 실제로 도움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예,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중성 지방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고 특히 혈관벽에 이제 기름때 이런 것들이 끼는 것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양제들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요.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최근에는 이제 영양제로 뭐 오메가3라든지 건강 보조식품을 쓰는 게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조금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의 위험도를 경고하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메가3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연구에서도 좋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 같은 것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면 혈관벽이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런 이제 뇌졸중을 막는다. 이런 연구들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식습관에서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따로 뭐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이런 거 없을까요? 네, 푸른 생선 말고도. 네. 예.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등푸른 생선 말고도 이제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예, 제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는 제가 못 외우니까 4가지로만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거칠거칠한 잡곡육과 껍질째 먹는 과일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단당류라고 해서 설탕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잡곡류, 거칠한 잡곡류와 과일도
섭취는 뭐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과일 중에서도 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량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미끌미끌한 해조류랑 마, 연근 같은 채소류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식감에 따라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푸릇푸릇한 녹색 채소류를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생걸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류 중에서도 좀 생것을 드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그리고 아까 오메가3가 많은 생선기름 같은 것을 섭취하라 해서 거미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